안녕하세요. 이슈화 시간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오늘 27일 예정된 제11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선거입니다. 최정영 기자, 건설협 대전시 회장 선거가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는데 선거가 경선 방식으로 치러진다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협회 대전시 회장 선거는 지난 17일 후보 등록이 마감됐는데요. 마감 결과 다우건설 전문수 대표와 인덕건설 최문규 대표 두 명만이 입후보에서 양자 대결 2파전 양상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제 27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양쪽의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회원사들에 대한 접촉면을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지연, 학연, 혈연까지 동원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학연, 혈연, 지연, 예. 양자 대결이어서 치열하겠네요. 예. 그런데 이번 선거가 또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간 건설협회 대전시 회장은 지역 건설업계 1, 2위 업체인 계룡건설하고 금성 백조 주택이 번갈아 가면서 거의 독식해온 형태였었는데요. 이제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들도 이제 후보로 나와서 후보들의 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암만 해도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회원사들과 비슷한 중견 건설사 대표들이 예. 후보로 나오게 되니까 더 관심이 예. 당연히 커지게 되겠네요. 아이고, 그럼요. 자기들과 비슷하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어떤 점을 눈여겨 봐야 될까요? 예. 관전 포인트? 이런 거 말이죠. 예, 관전 포인트 있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봐야 될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후보자가 운영하는 건설사 규모가 중요한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 건설사 규모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대전 지역 건설사들을 대표하는 자리이니만큼 회사 규모도 당연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실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전 지역 건설사들을 대표하는 자리이니만큼 회사 규모를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참 판단에 표심에 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동안 계룡건설과 금성백지 주택이 번갈아가면서 독식했다고 했잖아요. 10여 년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그 계룡건설하고 금성백조 실적이 지역에서 1, 2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룡건설 한 번 하고 아니면 금성백조하고 또 계룡건설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건설협회가 전국 단위 조직이잖아요. 그 중앙에 가서 지역 회장이 가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속된 말로 말빨이 좀 먹혀야 되는데 아무래도 말빨이 먹히려면 암만 해도 회사 규모가 좀 커야 말빨이 먹히지 않느냐. 지역 건설사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도 좀 회장을 하려면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업체 그렇긴 한데 두 업체 어떻게 말빨 먹힐라나? 전국구는 전국구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두 회사 살펴보니까 올해 기성 실적 이렇게 보니까 다 지역에서는 10위권에 그래도 10번째 10가락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업체들인데요. 그러니까 12업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문수 후보의 다우건설은 올해 기성이 1,507억 원으로 4위를 기록했고요. 최문규 후보가 운영하는 인덕건설은 기성 실적이 485억 원으로 딱 10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10위권이지만 4위와 10위의 차이는 조금 좀 되네요. 그러면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속칭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중도파 표심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겁니다. 중도파라.
그렇죠. 중도파 표심이 중요하죠. 뭐 예.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표심이 예. 아무래도 당락을 좌우하는 예. 예. 그런 경우가 뭐 많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많이 있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역 건설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명하게 뭐 누구를 갖다 딱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쪽도 이쪽에서 전화 오면 예 도와주겠습니다. 저쪽에서 전화 오면 예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한 15명 이상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15표 이상? 이상이요? 예, 예. 그 15표 이상이라는 예, 예, 거 대략.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저기 건설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아이고 욕 안 하다 먹으려고 그냥 여기도 예 저기도 예 이런 사람들이라고나 하네요. 하여튼 15표 정도면 진짜 꽤 되는 건데 그럼요. 뭐 이들의 표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예. 현재 건설협회 대전시의 회장 선거는 회원사가 이제 한 357곳 되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회사를 대표회원으로 갖다 68곳을 뽑아요. 그래서 그 68곳에서 그 투표를 해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중 15표니까 15표 이쪽 저쪽이니까 굉장히 크죠. 어쨌든 간에 이 중도파들이 지금 두 후보에 애를 태우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 완전 관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그럼요. 예. 그러네 그 68표 가운데 15표라면 예, 예. 사실 뭐 최대 변수라고 이제 봐도 예. 되겠는데 예. 과연 이들의 선택을 누가 될지 예. 눈여겨서 볼 일인데. 그럼요. 자, 그럼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뭐 예, 무엇인가요?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네. 뭐 이런 거는 다 어디서나 다 똑같은데 누가 인간관계를 잘했냐 그거입니다. 평소 회원들과 얼마나 잘 지냈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욕 덜 먹는 사람이 회장이 되지 않을까. 뭐 그건 뭐 어디나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 기본이죠. 뭐 정치판도 그렇고 뭐 그럼요. 뭐 인간관계, 예, 예. 사람 관리는 가장 그래도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건설업 특성상 이 건설업 하는 분들은 뭐 입찰도 해야 되고 하드급도 그렇죠. 받아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또 하드급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다 보면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다음부터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후보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상황일 때 잘 마무리했느냐,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원만하게 만들었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암만 해도 당락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평상시에 잘한 사람이 되겠네. 뭐. 그렇죠. 하여튼 뭐 인간관계는 중요하니까요. 예. 그 3대 관전 포인트는 잘 예, 들었고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예. 차기 회장 선출은 어디서 하나요? 예.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정기총회 27일 날 열린다고요. 예. 유성 도룡동에 있는 호텔 오노마에서 뭐 27일 정기총회가 열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대표회원 68곳 정도 되는데 아직 뭐 확정은 안 됐거든요. 그 정도 되는 대표회원들이 투표로 제11대 건설협회 대전시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화합이죠. 그럼요. 뭐 누가 회장이 되든 예. 서로 단합해서 예. 대전 지역 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뛰었으면 진짜 좋겠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죠. 뭐 그래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양보하는 미덕? 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봉사하는 자리잖아요. 이게 그렇지. 봉사하는 자리인데 자리니까. 하여튼 뭐 보기는 좋아요. 뭐 예. 내가 더 봉사하겠다. 예. 뭐 이런 적인데 하여튼 뭐 어떻게 뭐 선거 전에 어떻게 뭐 양보하실 분이 나올라나요? 뭐 글쎄요. 그거는 뭐 이미 뭐 요단강을 건너간 거라 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럴 일은 없을 것 어쨌든 같아요. 뭐 여기서 마무리하죠. 아니 그래도 아니 이게 아니 여기서 마무리하고서 이제 나갑시다. 아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지역사회
지역사회잖아요. 이게. 근데 뭐 지역사회 이게 뭐 그렇지. 지역사회인데 이게 음, 건설사들도 그렇고 건설사에 또 68명도 그렇고 이게 어, 진짜 맨날 어떻게 보면 얼굴 보고 뭐 이런 사이일 텐데 다 속칭 아는 사람일 텐데 다 알지 뭐. 이거 진짜 이거 투표하는 사람도 그렇고 건설 회사들 이거 이때 되면 진짜 엄청 불편할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어디 건설사 뭐 여기다 전화해 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고 이거 경쟁하면 안 된다고 추대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거 여기서도 전화하고 저기서도 전화하고 전화 오는 사람들이 뭐 누구 동문들 오지 뭐 어디 아는 사람들 오지 뭐 해갖고 뭐 공무원들 출신들 오지 뭐 해갖고 전화 와서 아이고 여기 좀 도와줘라 저기 좀 도와줘라 하는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미쳤다고. 이거 진짜 나중 가면 이거 잘못하면 막 건설업체 막 그러니까. 두쪽 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추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또 뭐 경쟁의 묘미가 있어. 재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잘 수습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품고 이렇게 해서 단합하는 쪽으로 나가면 또 이게 다이나믹해지고 관심도 많아지고 그동안 뭐 이런 거 선거하면 뭐 추대하면 뭐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그런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일장일단이 다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경선 방식이나 추대나 어쨌든 간에 장단점은 다 그렇지, 있을 거니까. 다 있으니까. 그렇지. 어쨌거나 뭐 여기 있는 분들 뭐 다 얼굴 알고 이런 사람들인데 뭐 선거 끝나고 나면은 서로 손 잡고 뭐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하 나가겠지 뭐 화해하지. 하고 뭐 이제 이긴 사람은 뭐 좀 품어주고 진 사람은 또 깨끗이 승복하고 도와주고 이런 어떤 선거 풍토를 마련해야 또 뭐 이런 중견기업들 대표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뭐 계룡건설이나 금성백조가 됐든 나오더라도 한번 이렇게 또 뭐 경쟁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지 뭐. 그러면 이거 저기 협회장은 건설업 협회장은 뭐 이런 기초 단체장처럼 뭐 3선을 연속으로 하면은 뭐 못 나온다든지 뭐 그런 룰 그런 거는 있나 어떻게 되나? 그런 거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본다. 이거 그런 거. 지금 내가 지금 건설협회 회원 뭐 인도 아니고 그러면 3선 뭐 이런 걸 없고 그럼- 재선까지 한 사람들은 봤는데 네. 왜냐하면 금성백조 정성 회장이 재선을 했거든. 4년 하고 4년 하다가 이제 뭐 또 그래서 내가 알고 한 8년 한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서 그만뒀지. 그러니까 뭐 그거 연속해서 재선은 하는데 또 4년 넘어가고 이러면은 건설사들이 좀 견디질 못하는 것 같더라고. 좀 한번 양 할 사람 없으면 모르겠지만 또 한다고 하는 사람들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몇 한 번 년이죠? 하고 몇 년? 명예직이니까 그러니까 4년인가 그렇고 4년? 4년인가 그러니까 명예직이니까 너 자꾸 어려운 걸 물어봐. 아니 누가 그 4년인 것 저기 같은데. 그 뭐냐 그 둔산 그거 스카이캐슬 거기 댓글에다가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길래 대충 해야 대충 하자고.